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DB 구축 문제 보게 되면 총 4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자,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우리 관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 4번 문제가 테이블 내보내기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 4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소매점별 판매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물품 판매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 이 물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 테이블의 이제 기본 키요. 기본 키는 순번하고 물품 코드 그리고 소매점 코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로 구성된다. 기본 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번이다, 물품 코드다, 소매점 코드다 요 세 개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본 키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순번은 지금 맨 위에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코드가 그 아래에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 코드가 지금 맨 밑에 있죠.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이제 선택할 때는 앞에 우리 행 선택기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순번 먼저 선택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이제 꾹 누른 상태로 두 번째 필드 선택해주고요. 세 번째 필드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필드를 싹 다 이제 선택했으면 여기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테이블 도구라고 있고 디자인이라고 있죠. 그곳에 보게 되면 우리 기본키가 있습니다. 요 기본키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세 개 필드에 대해서 우리 열쇠 그림 모양이 이렇게 싹 다 이제 붙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판매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판매 일자가 지금 요 두 번째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자, 요 두 번째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는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게 할 때에는 그때 필수 항목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일자를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필수라고 있습니다. 요 필수가 지금 아니오로 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필드는 필수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수를 얘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인스트라는 요 함수가 있대요. 요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물품 코드라는 그 필드에 공백 문자가 입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스트라는 요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우리 인스트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문자 열을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는 문자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형식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 문자를 찾아달라. 이 문자를 찾아서 그 위치 값을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인스트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때 우리 이 시작 위치를 만약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맨 앞에서부터 맨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찾는 문자를 이 문자열에서 찾아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물품 코드라는 이 필드에서 공백이 있냐 없냐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공백 문자가 만약에 있으면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백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인스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시작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맨 첫 번째 위치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 코드요. 물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서 어떤 거 찾아달라?
우리의 빈 공백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한 칸 띄고요.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사이에 공백을 실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공백이 이 물품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값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지금처럼 여기서 만약에 물품 코드에서 빈 공백이 만약에 첫 번째 위치에 있다면 1이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제 2라고 나올 거고, 세 번째 위치에 있으면 3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백 문자가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 이 인스텔에 나온 그 값이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공백에 들어있다면 그 위치의 값이 이제 1, 2, 3, 4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공백의 위치가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빈 공백이 없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요 식을 쓸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쌍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이제 이 물품 코드의 값이 B였냐? 널 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공백 문자가 이제 입력이 안 되게 할 거라 공백의 위치를 이제 찾는 거라 우리가 요 사이에다가 빈 공백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거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 코드라는 요 필드를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소매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소매점 코드가 지금 맨 밑에 있죠. 이 소매점 코드요. 요거 이제 먼저 찍어주고 이 필드에 대해서 중복 입력이 가능하도록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인덱스에 보니까 지금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복 가능 예 중복 가능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중복된 데이터가 우리 입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 가능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판매 수량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판매 수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에는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판매 수량을 보니까 지금 데이터 형식이 짧은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할 거라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0 이하의 숫자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형식과 필드의 크기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래쪽에 우리 필드 크기라는 걸 보면 지금 정수롱으로 되어 있죠.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봤을 때 바이트다, 정수다, 정수롱이다, 우리 실수 싱글이다, 실수 더블이다, 복제 아이디다, 십진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필드 크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필드 크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숫자 데이터 형식이요. 데이터 형식 중에서 우리 숫자라는 이 데이터 형식의 필드의 크기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 세 가지 값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이트라는 이 데이터 형식은 우리 0부터 시작해서 255 요 사이의 값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정수다.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32,768부터 시작해서 32,767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롱이다. 그러면 정수롱은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시작해서 우리 21억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수치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면 좋겠지만 이 숫자 긴 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바이트하고 정수 같은 경우에는 외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100 이하의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트라는 걸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그 데이터 형식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300 이하의 값을 이제 입력되게 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바이트를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정수라는 거 요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500 이하다. 그렇게 나와도 우리는 정수를 써야죠. 바이트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트는 0부터 시작해서 255 여기까지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더라.
요거 한 개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드 크기요. 판매 수량의 필드 크기는 지금 현재 정수 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바이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다 풀었는데 요 5개를 우리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 실행 좀 시키자고요. 자, 여기를 이제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의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계속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 일자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데이터가 이제 잘려서 보이죠. 그러면 요 판매 일자의 열 너비 좀 조절 좀 하자고요. 그때는 지금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그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쫙 표시가 됩니다.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에서 한 게 우리 기본키 설정하는 걸 했는데 기본키 설정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테이블이 실행되어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는 판매 일자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우리의 값이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일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하면 되겠죠. 맨 밑으로 일단 내려가자고요. 내려가서 우리가 판매 일자 이곳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으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고 그리고 물품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빈 공백이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기존에 써져 있는 이 물품 코드랑 비슷하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가라고 쓰고 한 칸 띄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빼기라고 쓰고 011 이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빈 공백이 이제 입력이 됐죠. 근데 우리는 공백 문자가 이제 입력이 안 되게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 그 규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가 됐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백이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B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B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 그런 대화 상자가 안 나오고 그냥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판매 수량이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매 수량의 데이터 형식을 이제 숫자로 만들어 줬고 그때 이제 필드 크기를 우리가 이제 바이트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아까 바이트를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그 숫자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다 이제 256이라고 쓰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유효하지 않는 값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 우리 바이트 형식은 0부터 255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250이라고 이렇게 써도 데이터는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250이 입력이 됐다. 그 얘기는 당연히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고 넘어가고요. 또 엔터 해서 그 옆으로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소매점 코드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소매점 코드하고 이곳에 있죠.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볼게요. 자, 마라고 쓰고 빼기 026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우리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판매 일자에 필드의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떴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 아까 판매 일자라는 이 필드는 필수 속성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값을 지금처럼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날짜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뜬 거예요. 그럼 요것도 판매 일자도 맞게 이제 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여기다 이제 2023년 우리 5월 5일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소매점 코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줬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이제 중복된 데이터도 우리가 입력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우리가 테이블을 실행을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싹 다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요 101번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입력한 거니까 요거 이제 삭제 좀 하자고요.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레코드 삭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얘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다 완성시키고 그리고 확인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 완성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물품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물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물품 코드라는 이 필드요. 이 필드에는 우리 물품 코드 테이블을 보게 되면 우리 물품 코드가 있고 물품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목록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해 달래요. 지금은 이 물품 코드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텍스트 상자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목록 상자 형태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품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고 얘를 이제 목록 상자 형태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요 필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필드 속성에서 우리 조회요. 조회라는 탭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컨트롤 표시하고 지금 현재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목록 상자로 클릭을 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 형태로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 목록 상자에는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요 두 개 필드, 우리 물품 코드와 물품명, 요걸 이제 나타낼 거예요. 해서 우리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요게 맞죠?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테이블 쿼리가 맞고요. 그 밑에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맨 끝에 이제 점점점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요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품 판매 쿼리 작성기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물품 테이블을 쓸 거니까 물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추가가 되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품 테이블에서 물품 코드랑 물품명 이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오면 돼요. 해서 우리가 물품 코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물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품 코드와 물품명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필드에는 물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필드가 우리가 저장이 되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물품 코드가 첫 번째 열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운드열을 이제 1로 설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필드에는 물품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물품명은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이제 바운드열을 2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필드를 갖다 놓은 거 다 갖다 놨으니까 요 쿼리 작성기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맨 위에서 우리 도구 몸 중에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행 원본에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바운드열하고 1로 현재 되어 있죠. 우리는 물품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할 거니까 바운드열이 1이 되는 게 맞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열 개수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품 코드랑 이제 물품명 둘 다 이제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열의 개수를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알아서 바꿔줘야죠. 이렇게 이제 열의 개수에 대해서는 열의 개수를 바꿔라 그런 지상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물품 코드랑 이제 물품명을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열 너비는 각각 2cm, 3c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열 너비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2라고 쓰고 세미콜론 3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우리가 센티미터라는 이 단위는 따로 쓰지 않고 그냥 2 세미콜론 3 이렇게만 써주면 자동으로 이제 센티미터는 알아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열 머리글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열 머리글을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열 이름이요. 열 이름에 보니까 열 이름을 표시할래? 아니요로 돼 있죠. 이것만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열 이름을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에 스킨 거 싹 다 이제 해줬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물품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이렇게 이제 목록 상자 형태로 이렇게 쭉쭉쭉 떴습니다. 쭉쭉 떴고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물품 코드랑 물품명이랑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 테이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기요. 닫게 눌렀더니 이제 테이블이 싹 다 이제 닫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소매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요 소매점 코드 필드는 우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에 소매점 코드를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물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물품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물품 코드 필드는 물품 테이블에 우리 물품 코드라는 이 필드를 이제 참조를 한대요. 참조를 하는데 각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요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우리가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품 판매라는 요 테이블이랑 소매점 테이블 그리고 이제 물품 테이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 설정을 할 거니까 물품 판매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소매점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물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세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품 판매랑 우리 소매점 요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소매점 코드를 서로 이제 참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물품 판매라는 요 테이블에서 우리 소매점 코드요. 소매점 코드가 우리 맨 밑에 있죠? 그리고 소매점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니까 소매점 코드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소매점 코드라는 걸 쭉 드래그를 해서 소매점 코드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소매점이라는 그 테이블의 소매점 코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의 소매점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은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이제 소매점 테이블에 소매점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소매점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필드를 이제 모두 다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요 지상 보니까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소매점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레코드는 모두 다 이제 삭제해라. 이곳에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두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대 다관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요.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의 물품 코드는 이라고 했습니다. 요 물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리고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물품 코드를 이제 참조한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물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요 물품 코드라는 요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이 물품이라는 테이블에 물품 코드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관계 편집하고 이렇게 떴고요. 이곳에 보니까 물품이라는 그 테이블의 물품 코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의 물품 코드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제 각 테이블은 항상 참조 무게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게성 유지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물품 테이블에 물품 코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의 물품 코드도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그 필드는 모두 다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이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시사항 보니까 물품 판매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 물품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삭제가 이제 안 되게 할 거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 모두 삭제는 우리가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 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계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대 다관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 설정 끝난 거죠. 그리고 요 물품이라는 요 테이블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갖다 놔도 되고요. 오른쪽에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 없어요. 얘네들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해서 이거는 아무 곳이나 그냥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면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닫기 해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누르고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물품 판매라는 그 테이블을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내보내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내보내기 할 그 파일의 형식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제 내보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때 이제 내보내기 할 그 위치는 C 드라이브에 우리 길버 커널 1급의 02xx의 03 기본 모의고사 이 폴더에다가 물품 판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필드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물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내보낼 거니까 물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내보낼 거니까 우리가 외부 데이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른쪽에 보니까 내보내기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있죠. 이 내보내기 중에서 우리 이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거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 텍스트 파일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보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파일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이제 내보내기 할 그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가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길버 커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02xx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03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자 여기다 이제 내보내기 할 건데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품 판매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물품 판매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저장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내보내기 그 옵션을 지정해라 그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뭐 특별한 그런 지시사항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텍스트 내보내기 마법사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메뉴에 보니까 어떤 내보내기 형식을 사용하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구분기호를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고정 너비로 할 건지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는 그때 이제 필드 구분자는 세미콜론으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구분기호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구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구분기호는 세미콜론을 이제 문제에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경로가 쭉쭉쭉 들어가고요.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물품 판매.txt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 단계를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서 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제 탐색기를 열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탐색기를 실행하는 그 단축키가 우리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그 윈도우 키랑 알파벳 2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윈도우랑 알파벳 2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떠요. 그러면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버 커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02xx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03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물품 판매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푼 거죠. 그럼 요 이제 메모장 닫아버리고 우리가 탐색기도 이렇게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DB 구축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내보내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보내기도 뭐 할 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한두 번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내보내기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났을 때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요런 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XX 파일을 지금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